어째서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최근 이재명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발언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독도가 언젠가 일본의 인계철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탈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10일 한미일 3가 군사동맹에 대해 당연히 반대한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일본을 넣는 것은 신중히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사드 산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일본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완전히 우방 국가이냐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분명한데 끊임없이 일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인계철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대적하고 있는 북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하지만 일본 문제도 완전히 영토나 과거사가 정리돼 정말로 영속적으로 공존하는 관계가 되면 몰라도 제국주의 침탈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당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동적 국제 상황에 즉시 적응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외교에서 벽창호 같은 태도를 취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우리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후 실전에 배치됐으니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철수하자고 할 수 없다며 추가 배치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고 그 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다며 한일 양국은 공존 공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2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대적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일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심성 많고 이웃을 배려하는 일본인의 모습은 훌륭하지만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군국주의 팽창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정치 외교와 경제사회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선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의 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에는 삼권 분립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정치가 개입할 수 없는 점을 일본 측이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후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소송 판결과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작년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고통을 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본 기업도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진출하고 싶은 일본 기업이 있으면 정치적 이유로 막는 일 없이 받아들였다. 한국의 고용과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며 한일 양국은 함께 이기는 윈윈의 길을 찾아 관계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체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유럽의 경제, 평화 안보 공동체 같은 동북아 전체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는 남북한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적대하지 않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북미가 합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 후보는 과거 일본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음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일본의 행보를 보아 한미일 동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일본 내에선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한국과 거리를 둘 수 있겠네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꼭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미력하지만 응원할게요. 아니, 당신들이 적국입니다. 저희는 그리 생각합니다만. 기시다 총리를 만만히 보시지 마시죠. 이제부터 엄격히 대응할 테니 기가 막히네요. 꼭 차기 대통령이 되셔서 일본과 단교하시게. 그렇게 되면 일본의 정계구조도 크게 변하면서 국민도 정치에 대해 흥미를 가지겠네요.
한국은 대일본 목적으로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적 기지에 공격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좋습니다. 이쪽이야말로 미일 동맹을 원하니까요. 미국도 한국을 신용하지 않을 테니 그가 저 자리에서 뱉은 말은 미래에 스스로 목을 조르게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미국과의 관계도 무산시킬 각오가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도 한국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의 장점은 우리의 뜻을 확실히 굳히게 해주는 것. 부디 다음 대통령도 이 당에서 뽑혔으면 좋겠네요. 일본의 대륙 진출 꿈이 무력적으로 분출할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니. 저쪽은 기특하게도 일본이 아직도 반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보군요. 일본 내 좌파, 우파든 10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귀찮은 일엔 이제 넌더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두가 다시는 당신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저도 반대 입장인데 유죄 판결을 들이대는 국가인 동맹은커녕 우호관계란 있을 수 없죠. 명백한 적대관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국교 단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 저렇게 매번 우릴 깐보는 말만 하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힘내세요. 거기까지 말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고 일본과의 개선을 모색하려 한다면 그쪽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국민들과 협력해 반일 행동으로 관계 개선을 저지해주세요. 뭐야, 이제서야 눈치챈 거야. 어떻게 우방 국가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일본에 대해 내뱉은 말들을 보면 확실하죠. 그런데도 미래지향적 관계니 대단히 중요한 이웃이라니 말로만 거짓말을 늘어놓으니 말이 이상해지네요. 빨리 한미일 동맹에서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특대급 부메랑을 던지고 있네. 그들이 말하는 우방이란 자기 나라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는 것일 텐데 그것 때문에 국제조약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스스로 그 원칙을 무시하고 걷어차놓고 못 믿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손님이기 때문에 꾹 참고 교제하겠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게 냅두는 것도 좋지. 위성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정보전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 죽창으로 하려나? 과연 한국이 일본을 신용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나? 이용했다고 하면 말할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반일 국가가 일본의 우호적 태도를 요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일본은 그렇게까지 한국과 우호를 구하지 않았고 한국도 이제 일본이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지쳤음을 알 때가 됐지. 일본의 대륙 진출 꿈이 무력적으로 분출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 시대의 영토 확장이란 건 거의 의미가 없음을 모르다니 어리석군요. 그 발언이 귀국이 벌을 받고자 하는 의미라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북쪽과 병합해서 그쪽 장군님이나 섬기세요. 저희는 미일 동맹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못 믿었고 불신만 가득하다면 차라리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 즉각 국교를 단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단언할 신념도 배짱도 없고 단지 반일 발언만 하는 것뿐이라면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